마지막으로 제가 준비한 거는 앞으로 진행될 상황이에요.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했는데, 이 탄핵소추안이 가결이 됐잖아요. 이걸 통해서 윤석열 수사가 가속화가 될 건데,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곳이 총 4군데라고 보면 돼요. 지금 3군데서 하고 있는데, 공수처가 있고, 대검 특수수사본부가 있고, 경찰청에 국가수사본부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상설특검도 예정돼 있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내란죄는 검찰이 수사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저번에 검찰개혁 때 얘기했듯이 검경 수사권 조정을 했다고 이제 문재인 정부 때, 그때 당시에 부패, 경제, 선거법 위반, 방위산업, 대형 참사, 공직자 범죄에만 검찰에서 수사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 내란죄는 이게 안 돼 있으니까. 근데 검찰에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 공직자 범죄.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공직자니까 공직자 범죄를 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 전에 박근혜 때도 봤지만 우병우가 피의자로 검찰에 들어갔는데도 검찰 후배들이 딱 차렷 자세로 우병우가 훈시하는 모습 같은 그런 사진이 찍혔잖아요. 검찰이 과연 윤석열을 정확하게 수사할 수 있겠냐, 이런 의문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정치권에서는 검찰은 이 수사에서 손을 떼라,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도 있고, 검찰청에서 이제 하고 있는데, 이거예요.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들처럼, 이거 잘하면 이제 특진할 기회 하면서 막 서로 막 수사하겠다 이거예요. 국가수사본부가 수사를 시작했는데 화끈하게 150명을 배치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두 곳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경찰청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한 게 확인만 되면 구속도 시킬 수 있다 막 소리쳐서 했는데, 구속은 좀 힘들 것 같다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불체포 특권 같은 게 있으니까. 아까 말했듯이 내란죄는 이제 체포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 내란죄라는 게 법리적 해석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이거를 이제 상설특검에서 이제 하게 되는 건데, 대검에서 그래서 윤석열은 못하니까 바로 국방부 장관 지금 동부구치소에 가둬서 수사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약간 늦게 공수처에서, 야 이거 공수처가 원래 해야 되는 건데, 야 대검아, 경찰청아, 야 니네 수사권 좀 우리 좀 줘 했는데, 응 싫어. 그리고 대검이랑 경찰청에서 수사 협조 안 하겠다고 해버렸죠. 근데 이제 공수처에서도 이게 문제가 되는 거냐면, 공수처가 가지고 있는 지금 수사해야 될 게, 공수처가 검사가 25명, 사무관이 40명인가 해서 65명인가 밖에 안 돼요, 인원수가. 굉장히 인원수가 적은데도 최상병이랑 이번에 공천 개입, 명태균 씨, 이런 사건을 지금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력이 좀 딸리지 않나. 그래서 지금 각기 다 수사를 하고 있어요, 세 곳에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런 일들이 발생해요. 윤석열한테 출석해주세요, 출석해야 되니까 출석해주세요 했는데 대검에는 나왔어. 근데 경찰청에는 안 갔어. 왜냐면 이곳저곳에서 다 불러댈 거니까. 그랬을 때 경찰청에서 안 왔다고 해서 처벌할 수가 있냐, 라는 문제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이걸 통합해서 한 군데서 하는 게 좀 효율적일 것 같다 해서 상설특검을 만들어가지고 아마 거기서 총괄 지휘를 해서 역할 분배, 1팀은 이거 하고 2팀은 이거 하고 3팀은 이거 하고 4팀은 이거 하고, 박근혜 때처럼 해가지고 대검은 이거 하고 경찰청은 이거 하고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해서 우리가 특검에서 하는 것 쪽으로 지금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이 어젠가 그젠가 사퇴했죠. 그래서 지금 국힘이 비대위로 체제를 전환하는데, 국힘이라는 이름을 달고 나서 비대위가 벌써 5번째. 여기는 항상 비상인 거야. 항상 비상이지, 뭐 거의 정상적으로 당연히 돌아간 적이 별로 없죠. 근데 지금 한동훈이 사퇴를 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 비대위의 비대위원장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이 당대표한테 있어요. 그러니까 한동훈한테 있는 거죠. 그래서 한동훈이 셀프 추천 해가지고 비대위원장으로 갈 수 있다라는 말이 있기도 하고, 한동훈이는 지금 동력을 잃었다. 신한계가 지금 완전 다 박살났잖아요. 지금 최고위원 원래 4명이 원래 사퇴를 하면은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이 되는 건데 5명이 다 사퇴했어요. 그중에서 2명은 신한이라고 해서 주진우 씨였나? 아무튼 같은 검사 출신에, 그리고 또 한 분 계셨는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2명은 사퇴 안 하면서 한동훈을 지켜줄 것이다 했는데, 한동훈이 무책임한 말 해가지고 한동훈한테 막 당대표 어떻게 책임질 거야, 어떻게 해야 돼 하니까, 한동훈이 물론 그 심정은 이해하죠. 아 내가 비상계엄령 했어요? 내가 탄핵시켰어요? 내가 투표했습니까? 이런 식으로 따졌다고 해요. 그럼 그게 모습이, 한동훈 말은 본인을 변호하기 위한 말로는 맞죠. 하지만 리더로서 책임지는 모습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이랑 한동훈이 둘 다 비판받는 요소가 뭐냐면, 법리적으로 해석했을 때는 문제가 없을 수 있는데, 여기 법정이 아니라 정치잖아요. 민심, 당심, 그리고 당원들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을 이해하면서 리더로서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부족했다. 그래서 아마 국힘은 비대위 체제로 가서 탄핵 정국을 어떻게 극복할 건지 될 것 같고, 헌법재판소가 지금 6명이잖아요. 원래 9명에서 다수결로 해야 되는데 6명인 상태예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급하게 3명을 뭐 이렇게 해서 국무총리가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이 추천 과정도 조금 애매한 게 뭐냐면, 기존에 이제 3명이 비어있으면 국힘 1명, 민주당 1명, 그리고 서로 합의하에 1명을 해서 3명을 채우는 게 맞는데, 민주당에서 2명을 고집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 니네가 잘못해서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가 2명 추천하고 니네가 1명만 해. 근데 국힘에서 받아들일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이것 또한 좀 애매한데, 이런 상황에서
헌법재판소 대법관들은 어제 모였어요. 6인 체제로도 충분히 우리가 올바른 판결을 내릴 수 있다. 올바른 협의점에 도달할 수 있다 해서 이렇게 가되 신속하게 하자.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건 신속하게 하는 거다. 해서 10일 안에 1차 공판을 여는 게 목표인데 지금 예정일로는 27일을 잡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켜봐야겠죠. 그래서 27일 날 첫 번째 공판이 열릴지 아니면 심리가 열릴지 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이 탄핵소추안을 많이 발의했던 건 많아요.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여러 가지 심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심의를 못하고 있었는데 윤 대통령 관한 탄핵 먼저 최우선으로 심의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도 앞으로는 이렇게 진행될 거고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한 명이라도 반대를 하면 이 만장일치가 안 되면은 이게 탄핵이 안 돼요. 그러면은 이제 윤석열이 정상적으로 다시 업무에 복귀를 하는 건데 그러면 또 이제 시위가 엄청나게 일어날 거예요. 전국적으로. 그런 압력을 헌법재판소 대법관들이 감당해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래서 평소보다 경호원 배치를 더 해달라고 지금 요청해 놓은 상태라고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는 6개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때는 9개월 정도 걸렸는데 앞으로 이 탄핵이 어떻게 진행될지 국민들이 냉철한 시선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